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3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하루였습니다. 다우와 S&P는 0.9%대, 나스닥은 1.2% 상승하는 매우 강력한 하루였는데요. 솔직히 아직은 시장의 과열을 시키는 조정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역시나 강세장에서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은 듯합니다. 장 초반만 해도 나스닥은 별로 좋지가 않았죠. 이유는 대형 기술주인 넷플릭스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실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런 영향도 있었기 때문인지 오늘 대형 기술주들은 보합권 정도에서 머물렀고 반면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던 중소형 기술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힘을 낸 하루였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래도 어제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10% 가까이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은 7.4% 정도 하락으로 선방을 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순가입자 증가세가 시장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고 특히 2분기 신규 가입자 추가 예상을 100만 명 정도로 굉장히 낮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크게 실망을 하고 그로 인해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테크 대기업들의 주가에도 부담이 됐는데요. 이렇게 실적 시즌 동안에는 한 기업의 실적이 다른 기업에도 서로 영향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실적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애플과 아마존의 가격 흐름을 보면 확실히 시장이 강세긴 강세입니다. 상승을 할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지만 조정은 깊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죠. 확연하게 가격 조정이 있기보다는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의 기간 조정만을 거치고 지금 다시 재상승할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 짧은 조정을 끝마치고 다시 재상승을 한다면 두 기업 모두 조만간 기존의 박스권 상단을 두드려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오늘도 주주들을 롤러코스터에 태워줬습니다. 테슬라는 장 초반에 넷플릭스의 어닝 쇼크로 인한 실적 불안감 그리고 중국 모터쇼 악재로 인한 매도 물량 출회로 장이 시작하고 나서 $700 지지선이 한때 붕괴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다음 주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인해 그걸 모두 말아 올리면서 3.5% 상승한 $744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주가가 상승하다 $737에서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오늘은 그거를 끝까지 다 밀어 올렸습니다. 이거는 어제만 해도 매도세가 힘을 쓸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전혀 힘을 못 썼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현재 매수세가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하루는 버틸 수 있었지만 오늘 이틀 연속으로는 매도세가 이겨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로써 제가 월요일에 예상했던 전략 후강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저항선인 780 근처까지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한 전략 후강을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실적 발표 전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도 매도세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서로 눈치를 보는 장이 펼쳐진 이후에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겠죠? 실적이 어느 정도 좋을 거란 거는 당연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기대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라면 아마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실적 기대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780의 저항선을 깨고 대망의 800대로 재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중국 모터쇼의 악재란 거는 현재 열리고 있는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한 여성이 테슬라 매장에 난입해서 차량에 올라가서 브레이크 고장을 외치는 1인 시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유는 이 여성의 아버지가 테슬라 모델 3를 운행하던 중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차에 탑승 중이던 온 가족이 사망할 뻔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자체 조사 결과로는 당시 이 차량이 120km에 가깝게 주행 중이었고 제동 장치와 긴급 제어 장치가 모두 제대로 작동 중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주 측은 독립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고객인데요. 중국 공안 당국에서도 이 여성을 현장에서 끌고 나와서 5일간의 구류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진상 고객의 해프닝으로 끝나나 했던 사건인데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사건이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테슬라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다시 문제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측에서는 테슬라를 도로 위의 살인자로까지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고, 중국의 일반 시민들은 이런 공산당의 여론 조작 등에 굉장히 쉽게 현혹이 되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 측에서는 하루 만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 자체가 테슬라가 향후 중국 시장에서 언제든지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웠고요. 또 지금 당장도 중국에서의 여론이 안 좋아지면 중국은 이런 외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굉장히 자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장 불매운동 등을 맞으면서 매출이 급감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 장 초반에 한때 주가가 $700 선을 깨트렸던 것이죠. 뭐 어쨌든 테슬라 측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까지 문제가 발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향후 언제든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국 공산당 측에 대놓고 테슬라 물먹이기나 또는 중국 여론 등이 선동해서 불매 운동 등이 일어날 경우에 언제든 테슬라 주가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기후 관련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 시국에 맞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사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입니다. 이 회의에는 중국도 참석을 하고요. 이런 서밋을 통해서 향후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어드밴테이지가 더 주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인지 오늘 친환경 에너지 섹터는 대부분 다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밋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고요. 만약 그렇다면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에게는 또 하나의 강한 지원군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 실적 발표 전에 불필요하게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는 상황은 차라리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주주로서의 심정입니다. 실적 발표 전에 너무 많이 올라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는 테슬라 주주님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딱 이틀만 거치고 다시 상승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왕 열 시켰다 가는 김에 확실히 과열을 더 시키고 나서 가는 걸 희망을 했는데 시장은 벌써 다시 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내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만약 시장이 다시 상승을 시작한다면 이번에야말로 나스닥도 조만간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큰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를 때는 어떤 주식을 하더라도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하시거나 잠시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